전국 코코 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창원에 대한 가격 조금 변화 사항들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격이 과연 적정한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국 시세 그래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남, 창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역사가 들어있네요. 아, 이게 창원의 역사예요. 좀 더 길게 볼까요? 네. 2009년도까지 가봅시다. 야, 이렇게 됐네요. 열심히 올랐다가 뭐 조금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올랐다가 많이 오랫동안 내렸다가 꽤 기네요. 네. 몇 년이죠 도대체? 거의 4년인데. 16년에서 뭐 4년 내렸다가 2020년부터 바닥을 치고 쫙 올라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올랐네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과거 고점 정도긴 하거든요. 2016년이랑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좀 지방은 업다운이 조금 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어쨌든 지금 왜 이렇게 변곡점들이 많을까,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긴 하거든요. 분양할 때 너무 많이 분양하고, 분양 안 할 때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경남에서 예를 들어서 창원만 한번 보면 지금 미분양하고 매매 가격 변화 그래프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쫙 올라갈 때 미분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또 올라가니까 또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가 또 미분양이 내려가니까 가격도 올라갔다가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쭉 내리막길을 가고, 미분양이 적재되어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세는 계속 빠지거든요.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재고가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살아나려면 미분양이 재고가 싹 사라져야 되거든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사라지기 시작하죠. 시세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고가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전국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외부 요인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내부 요인에서는 악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들보다 또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나 공급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구나. 이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추세를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최근 한 6개월만 놓고 매매 전세 4분면을 한번 체크해 보는데 경남 지역만 볼게요. 딱 봤을 때 경남에서 지금 창원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보면 다른 지역보다 성산구가 시세가 좀 더 빠졌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성산구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마치 서울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서울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오른 만큼 조정받는 모습이네요. 네, 네. 그리고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꺼리니까 거래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의창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통영 여기는 뭐 거래가 없으니까 사실 잘 눈에 안 띄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진해구가 조금 더 좀 조용하다. 이런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입주를 할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창원 지역 한번 보면 경상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이 중요하거든요. 창원을 이제 제가 한눈에 좀 만약에 본다면 이게 5개 구가 있거든요. 하포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이렇게 있는데 분기별로 보는 거죠. 분기별로. 어디가 많냐? 하포구에 3분기가 많네요. 그렇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적죠. 네. 올해 1분기, 2분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하포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그 구창원이라고 불리는 성산구랑 의창구는 공급이 3분기까지도 없다. 4분기 가야지 이제 의창구가 하나 있다. 그 이후에 또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2023년, 2004년, 5년 공급이 없는 건 아니다. 적당하게 있다. 네, 다만
최근에 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가 조금씩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시기가 지금 23년 2월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 옛날 거고 네. 요거 하나 있지만 요거 빼고 나면 8월 달까지 일단 가야 되겠네요. 네. 8월 달까지. 그러면 네. 그때 또 전세 또 특히나 요 마산 지역에 전세가 변화가 분명히 또 있겠죠. 반면에 또 저쪽 창원 쪽은 조금은 덜 할 거고. 네. 그 마산 물량도 그 창원에 좀 영향이 준다고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죠. 주는데 그 줄 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 분당에 공급을 많이 했을 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에. 네. 강남이 꿈틀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창원, 구창원에서도 좀 외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거고 네. 비교가 되니까 조금 더 안쪽 입지는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구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팔고 일로 이사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참 괜찮은데 앞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입주에 따른 전세 가격 영향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특히 창원보다 마산 쪽이. 이제 그거를 약간 염두에 두는 건 필요하다. 근데 그때 가서는 또 매매 가격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네. 매매 가격은 그 분위기에 따라, 심리에 따라, 또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건 또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느냐, 요거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래량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죠. 자, 경남 지역의 창원의 거래량이 어떠한가? 거래가 적겠죠? 자, 적은데, 요걸 좀 기간을 좀 좁혀보죠. 1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거주자분들의 거래량만 보는 거죠. 낮아진 상태로 큰 변화가 없죠. 네. 네, 물론 이게 약간 거래량이 이게 한 2개월 정도에 좀 차이가 나요. 그걸 좀 감안해 줘야 되고요. 차이가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에 있는 걸 거래하는 사람들 숫자는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외지인들 같은 경우도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실거주자가 살아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남이 아니라 뭐 세종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놓고 보면 서울 사람들의 변화 크게 없어요. 네. 외지인들의 변화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그것보다 실거주자 변화, 오히려 외지인들 변화가 더 많네요. 네.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량에서 제가 또 하는 게 뭐냐면 그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진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요걸 많이 보는데 네. 실거래량 탑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경남에서 창원에서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자, 성산구 보죠. 성산구에서 최근 3개월만 보자.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량 터진 아파트들 제일 많이 거래 터진 것부터 보여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네. 최근 3개월 동안 이런 아파트가 사실 9개가 거래가 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3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 수가 너무 많으면 거래가 많은 게 맞잖아요. 네. 6,000세대거든요. 이게 거래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세대수 대비 거래량 이 많은 걸 보여줘라.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죠. 요 친구가 아파트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지금 조금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보면 지금 최근 2월 달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보는 게 거래량 증가를 많이 보죠. 평균 8년 대비 지금 최근에 거래 많이 된 거. 8년 평균 0.3개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2건 됐으니까 이게 거래량이 높은 거거든요. 165% 되기 때문에 이런 애가 눌러보면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건 뭐 굉장히 미비하긴 하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미비한데 어느 순간 되면 팍 터지는 게 여기서 바로 포착이 돼요. 네, 실제 지금 그런 지역들 몇 개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까 세종시 샘플 들었으니까 볼게요. 자, 세종에서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급매물이 이제 확 증가했던 애들 보여줘라라고 했을 때 이런 거 클릭해보는 거예요. 새뜸마을 13단지 클릭해보면 이렇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에 가서 바로 딱 체크해보면 실거래가 빡 최근 들어 찍혀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진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창원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미세하게, 이제 아까 우리 약간 성산구 하나 본 거고, 뭐 회원구나 이런 거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라인 뭐 이런 것들. 근데 세대수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패스하고, 좀 세대수가 조금 되는 것들, 한 400세대 이런 것들 변화 보는 건데, 뭐 미비하죠.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없구나. 그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의창군을 쓰려나 한번 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유니 볼까요? 유니 거래량. 오.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긴 하죠. 네. 네네네네. 그런 것들 약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되게 미비하지만 어쨌든 거래가 조금씩 있구나. 그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별 시세 추이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상황 잠깐 잠깐 볼게요. 자, 경남에 창원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호동에 있는 롯데맨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비싸게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도 거래가 안 되다가 고가에 한번 거래가 되어서 되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네요. 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창원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용지 아이파크랑 더샵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파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지역 있죠. 대장 아파트가 문수로 이제 아이파크예요. 네. 울산의 인구랑 창원의 인구 싸우면 울산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창원에 있는 그 베드타운까지 다 합치면 삐까삐까해져요. 싸워볼만 해요. 네. 광역시가 아니지만. 그래서 시세 비교해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얘가 좀 올라갔던 게 있었죠. 좀 실거래가 높게. 울산이 한 번 더 높게 간 적이 있긴 하지만 네. 또 이내에 또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창원의 집값이 적당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 아니라 뭐 하나 더 넣어보는 거죠. 만약 아까 청주다. 그러면은 뭐 두산, 뭐 이런 거 있죠. 네. 제일 2차. 이런 게 대장 아파트거든, 33평. 비교해보는 거죠. 뭐 어떨까 하고 보면, 울산 걸 잠깐 빼고 딱 비교해보면, 60%. 한 60%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84만. 저기는 아까 104만인데, 아까 외지 한 10만, 15만 더하면 거기 한 120만쯤 되기 때문에 80%가 아니라 좀 더 차이 날 수 있겠다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적정 수준이 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70% 선에서 뭐 약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 60, 70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 요 상황이잖아요.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얘가 엄청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엄청 고평가된 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비교를 해본다면 얘를 수도권이랑 좀 비교해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를 전국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죠. 그렇게 해서 흐름이 다르면 33평대로 좁혀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전국계 나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창원이 여기 있죠. 네. 네. 서울하고 비벼볼 수가 없어요. 경기도랑 비벼봐야 돼요. 그러면 용이 기흥구나 부천시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 하나 정도 잡아보면 좋겠죠. 이런 것들, 구성 레이면 이런 거 어떨까? 여기 GTX 호재가 있던 곳이라서 약간 좀 좋은 예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요. 36평이네. 평수가 좀 안 맞긴 한데 비교해보자. 자, 이거 제끼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국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아까 용인의 기흥구를 잡았고 기흥구에서 특정 아파트 하나 잡았단 말이에요. 네. 물론 연식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대수, 이게 평형도 이게 더 크고, 네. 그걸 감안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비슷하게 움직였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지라고 보면
물론 얘가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게 지금 11억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 11억인지 아닌지는 또 뭐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거래가 안 되어서. 근데 그래도 나와 있는 매물상으로는 봤을 때 11억이 최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저렴한 거예요? 창원이 저렴한 거죠. 네. 네, 물론 저기는 호재가 있긴 해요. GTX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 미래 가치인 거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얘가 좀 많이 빠지긴 빠졌구나. 수도권 대비. 물론 이제 용인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죠. 네. 아까 부천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 보면 네.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비교해 보면 창원이 고평가된 건 아니다. 네, 적당하게도 얘도 빠졌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득 대비 저평가 이런 것들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죠. 네. 창원의 아까 성산구 정도의 시세가 이 정도라서 지금 거의 2004년도부터 체크한 거잖아요. 네. 이 정도니까 뭐 그래 소득 대비 적당하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아파트 단위를 보면 더 재밌는 것도 나와요. 여기서 창원, 경남고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득 대비 저평가된 아파트 리스트가 그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한림 프루지오 이런 것들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낮잖아요. 네. 물론 이게 대형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대형이 아니라 뭐 롯데맨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이제 재건축이라서 또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런 평이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보면 평범한 34평 아파트가 소득 대비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다. 3.5년만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면 살 수 있대요. 그렇게 뭐 고평가 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뭐 6년, 7년 걸린 시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절대적인 가치를 한번 또 평가해 보는 거죠. 네. 창원의 청약 경쟁률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남에서 창원시가 최근에 분양한 게 있어요. 창원 롯데캐슬. 이 친구가 경쟁률이 1월 달에 분양한 건데 28대 1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엄청난 경쟁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 대비 수요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님, 저희가 지금 이제 창원의 내부 요인 네. 그리고 타 지역과의 가격 비교 두 가지 해봤는데요. 네. 이거를 한번 각각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을 해보면 지금 결국은 이제 수요가 중요한데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게 존재하는데 미분양이 기존에 많이 안 쌓여 있거든요. 수요도 존재하는데 미분양도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그 입주 물량 그게 하나가 리스크인데 이제 이 부분은 마산 쪽에 조금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확 뭐 이런 거래량이 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매매 전세가 전반적으로 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더 안 올라가면 전세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입주 물량에 의해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5개를 써머리해 보면 위험한 게 거래, 전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네. 현재는 입주 물량이 앞으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모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5점 만점에 2.5점이에요. 네. 내부 상황이. 그래서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쯤. 그리고 가격을 놓고 보면 서울하고 뭐 수도권도 비교해보고 옆에 뭐 울산도 비교해보고 뭐 했는데 딱 적당하다. 적당하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들 대비 엄청나게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딱 적당하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저렴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들이 뭐 더 빠지고 얘가 버티게 되면 얘가 고평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적당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 다 내려왔지만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냐 저렴하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우리 PIR 체크해 봤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한 15년 평균치에 지금 거의 왔다. 그래서 엄청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이제 아파트마다 아까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평양에 따라 좀 달랐었고 그걸 보고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창원은 사실은 그렇게 뭐 리스크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다. 네. 창원은 네, 모든 것이 적당하다. 이게 좀 맞는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네, 연구님 그럼 다음에 다른 도시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지역들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것도 수렴해가지고 또 제안 주시면은 또 킥하게 네,
전국 콕콕 한번 해보도록 하죠.